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루르에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보디스 선생님이라는 노파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안에는 수백 년 된 나무와 희귀한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원이 마법이 걸렸다고 믿었고 특히 보디스 선생님이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비밀스럽게 여겼습니다. 루르 마을 사람들은 정원에 두루미가 모여들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신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디스 선생님은 정원의 비밀에 대해 항상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지 정원을 사랑하며 자연이 자기 속도의 리듬을 따를 때 가장 아름답게 꽃핀다고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알리지 않고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소년 샤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경계에 이르자 호기심이 솟구쳤고 보디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샤렐은 조심스럽게 정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거기에선 이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색색의 나비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샤렐은 정원에 더 깊이로 들어가던 중 우연히 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보디스 선생님이었고 샤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언가를 주술처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빛나는 가루가 공중으로 휘날리더니 곧바로 주변의 꽃들이 더 활짝 피었습니다. 샤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숨죽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한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결혼식 당일에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샤렐은 어제 본 보디스 선생님의 주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신부를 위한 꽃을 찾기 위해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디스 선생님은 이미 정원에 있었습니다. 샤렐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그 무엇보다도 깊고도 어진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샤렐은 그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원의 한 구석에서 특별한 꽃을 꺾어 샤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보디스 선생님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디스 선생님의 마음이 가지는 진정한 비밀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샤렐은 보디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정원의 비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샤렐과 보디스 선생님은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디스 선생님은 샤렐에게 정원의 모든 비밀을 전수하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지. 샤렐은 이를 마음속 깊이 새겼고 그 교훈은 앞으로의 그의 인생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진정한 조화의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루르와 그 정원은 계속해서 전설로 남아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푸른 들판과 숲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백합을 심고 기르는 것에 있어 천하의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백합 농가가 있었지요. 그 집안에는 니콜라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백합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는 깊은 숲속에서 신비한 존재를 만난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요정인데 그의 진정한 모습은 눈부신 백합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는 그 전설에 매료되어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중 그는 빛나는 연못가에 도달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눈부신 백합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그곳에 앉아서 백합을 바라보며 나직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전설에 나오는 요정이 맞을까? 그 순간 백합이 서서히 빛을 뿜어내며 니콜라 앞에서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소 지으며 자신이 백합의 왕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숲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는 왕자에게 그가 수호하는 백합과 숲을 위협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의 마녀가 최근 숲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는 왕자와 함께 힘을 합쳐 숲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자는 니콜라에게 작은 백합의 반지를 건네주며 그것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니콜라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녀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마녀의 저택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이들은 신중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녀는 이미 그들의 접근을 눈치채고 거대한 까마귀로 변신해 이들에게 공격해왔습니다. 니콜라는 용감하게 까마귀와 맞섰으나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반지가 빛을 발하더니 백합 왕자의 마법으로 숲에 정령들이 나타나 까마귀를 몰라붙였습니다. 긴 싸움 끝에 왕자와 니콜라는 결국 마녀를 무찌르고 숲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녀의 저택은 사라지고 숲은 다시 평온과 번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니콜라는 백합의 왕자와 함께 마을로 돌아갔으며 그의 영웅적인 행적은 이웃 마을들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백합 농가의 아들이 아닌 숲의 수호자이자 전설의 백합 왕자와 함께 숲에 새로운 전설을 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숲은 계속해서 마녀의 어둠이 사라진 후에도 백합의 향기로 가득하여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와 니콜라는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숲과 마을을 지키며
그들의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빅토르라는 빵을 굽는 기술이 탁월한 빵집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빵은 맛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바게트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특별한 바게트를 굽기 시작했는데 그 비법은 그의 가족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빅토르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 요정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숲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숲 중 하나로 밤이 되면 요정들이 춤을 추며 마법을 부린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숲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맛있는 바게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빅토르는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빛나는 작은 요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요정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바게트의 전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요정인 루미나가 빅토르에게 특별한 밀가루 어물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숲의 중심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용감해야 할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마법의 시냇물을 지나 신비로운 나무를 찾아야 했습니다. 받은 정보를 카메라와 노트에 정리한 빅토르는 요정들이 알려준 대로 신비로운 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별빛에 반사되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밑에 묻혀있는 밀가루는 은빛으로 빛났고 시냇물은 황금색으로 일렁였습니다. 모든 재료를 모은 빅토르는 감사해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요정의 숲에서 얻은 재료로 바게트를 구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게트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구워져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게트를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리하여 빅토르는 요정의 숲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얻은 새로운 레시피로 전설적인 빵집 주인이 되었고 그의 바게트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과 요정들에게 매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신이 받은 축복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법의 바게트와 요정의 숲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전해 내려오며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리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매일 아침 숲속 작은 시장에서 파이를 팔며 가족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즈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낡고 어름한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바구니였지만 왠지 모르게 리즈는 그 바구니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주워 시장으로 가서 파이를 놓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리즈는 바구니 안에 작은 문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문어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름은 로마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마는 자신이 마법에 걸려 육지에 와버렸고 원래는 바다에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즈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로마는 다양한 마법을 보여주며 증명했습니다. 그의 팔이 언제든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그는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 리즈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리즈에게 자신을 바다로 돌려보내 준다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리즈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져 로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도 근처에 가길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리즈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리즈, 난 너의 힘이 될 거야.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리즈는 로마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을 걷던 중 마침내 무서운 크기의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로마는 빠르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물에 장막을 만들고 늑대를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늑대는 로마의 마법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숲을 무사히 지나쳤고 마침내 빛나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는 감사의 표시로 리즈에게 소원을 묻자 리즈는 가족과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작은 농장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로마는 웃으며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바구니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사라졌고 해변 앞에는 이미 리즈의 가족과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농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리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리즈는 소중한 친구를 잃은 듯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리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지며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